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2020년 정보처리기사 2회 실기 합격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날만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제가 올렸던 영상이 그나마 제 채널에서는 엄청 인기가 있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달렸어요. 좋아요도 많이 달렸고 싫어요도 많이 달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게 왜 안 어렵냐, 어려운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느낌이셨나 봐요. 그래서 싫어요도 많이 달렸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좀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큐넷에 미리 로그인을 해놨고요. 제가 마이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네, 발표해 놨었고요. 시험 결과 확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우선 실기도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한 상태고요. 부끄럽지만 점수도 공개를 하면 점수가 65점입니다. 뭐 80점, 90점이 됐어야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65점으로 턱걸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보면 정보처리기사 2회 보시면 네, 많이 시험을 보셨죠. 네. 합격률이 20.99입니다. 그냥 20%라고 치고요. 1회 때 합격률이 5%였죠. 어마어마했어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전기기사보다 낮았었기 때문에 엄청났어요. 전기기사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전기기사는 여기 없었나봐요. 이번에 시험 볼 때. 다행히. 보면, 뭐,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온실산업 기사 빼고는 해양공학, 네, 20%고요. 그걸 제외하면 뭐, 유기농 산업 기사도 있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제일 건설기계 정비 기사가 이게 더 낮기는 한데, 거의 낮은 축에 속하는, 그런 시험이네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시험을 보고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요. 1회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들어갔고, 2회 시험을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좀 쉽다고 말해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1회 때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험 문제 몇 개를 보고. 그런데 역시나 좀 합격률이 높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 시험 문제가 대폭 난이도가 내려가가지고 합격률이 올라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1회 때도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회 때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회 보셨던 분들은 사실 어떤 정보도 거의 없이, 거의 책 없이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되게 힘들게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합격률이 엄청 낮았던 거고, 2회 때는 이제 책도 나왔고 기출문제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2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보처리기사 시험 보고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분들이 막 블로그 글도 올려놓으셨고 했더라고요. 근데 막 전공자 분들도 뭐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막 올려놓으셨던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자바 1회 때, 아니죠, 2회 때구나. 2회 때 저랑 같이 보셨던 분들 중에 자바 시험 문제 정답이 new 키워드 쓰는 거였거든요. 이걸 몰랐는데 때려 맞춰서 new라고 쓰셨대요. 어디서 본 건 기억이 나는데 이건지 모르고 그냥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공자분이신데. 그분이 전공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쓰신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학교마다 큰 차이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전공자 분들이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저 때도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해요. 네.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하고 그러는 격차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도 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학교들의 강연을 나가다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중간이 없어요. 못하는 친구는 당연히 못하고 중간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격차가 많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전공자고 시험을 보셨다고 그러면 3, 4학년이실 것 같은데 뉴 키워드를 몰랐다, 자바의 뉴 키워드를 몰랐다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커리큘럼 따라서 학교에서 자바를 전혀 손을 안 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한 학기 정도 가볍게 자바를 다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학교 커리큘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커리큘럼이 뭐 이렇게 깊게 다루지 않고 여러분 컴공 졸업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잘 설치하는 거 아니고요. 포맷 할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배우기도 하고 제 동기 중에는 졸업할 때까지 포맷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컴공에서는 포맷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커리큘럼에 있는 걸 제외한 부분들이 시험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공자라고 무조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취업을 노리시는 분이 자바 뉴 키워드를 때려 맞췄다 라고 하면 저는 그분 못 뽑을 것 같아요. 그분을 저희 회사에 인터뷰를 보러 오신다라고 하면 야 그거는 좀 예. 근데 그 특정 분을 노려가지고 제가 그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는지 몰라서 제가 그분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그 글을 써놓으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그분 상처받지 마세요. 예, 그 대상을 놓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류의 학습을 해오셨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보처리 기사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공자인데 난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환경 하에서 공부를 계속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취업하기 진짜 힘듭니다. 현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언어 하나만 지금 엄청 잘해. C만 열심히 했어. 왜 자바도 모르고 파이썬도 모르고 막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들을 기본적으로 둘러보고 살펴봐서 알게 돼 있거든요. 뉴 키워드를 모르는 거는 다른 것도 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취업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처리 기사라는 시험이 NCS 기준으로 조금은 더 실무를 잘 하실 수 있게 바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익히실 거예요. 물론 되게 폭넓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안 쓰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회사나 가야 쓰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 알고 있으면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익혀야 된다. 학교 커리큘럼상에는 분명히 불가능해요. 네,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학교 거의 못 봤고 제가 활동할 때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는 숭실대가 그때는 숭실대 컴공이 소프트였나? 과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그쪽 계통이 커리큘럼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쪽 출신들이 막 진짜 폭넓게 잘 알았거든요. 다른 학교들도 커리큘럼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컴공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은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포괄하지는 않는데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다가 나 실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만들어 볼래 혹은 뭐 대외 활동을 하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공모전을 나가보거나 친구들하고 뭐 창업 동아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이게 경력 있는 신입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회사에서 뭐 일해본 신입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다 아시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을 익히시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어요. 100점 맞긴 물론 어렵죠. 저도 모르는 단어도 있었어요.
대충 이거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라고는 다 생각을 했으나 정확하게 그 용어들을 다 외우고 실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언어들 용어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략 맥락은 다 아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해 놓으시고 그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실무에 들어가셔도 쓸모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NCS로 이번에 개편이 된 것 같아요. 나쁜 시험이라고는 생각 안 들고요. 100점을 맞아야만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제가 실기도 가채점 했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 가채점 결과에서는 60점 간당간당 하다, 부분 점수가 있으면 좀 받을 법도 합격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서 찾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정보처리기사 그 필답형 시험은 그래도 폭넓게 좀 여유있게 채점을 해준다 라는 느낌이었다는 글을 어디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험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65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있었다라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조금씩 문제가 있었을 법한 부분도 그 맞은 걸로 거의 합격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정답 처리를 해줘서 이제 합격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바라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100점 맞기 위해서 빡시게 막 책 달달달 외우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넓게 개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익히고 영어들을 그냥 뉴스를 보시든 페이스북 그룹이든 트위터든 뭐 아니면 관련 블로그든 꾸준히 보시면 그 도메인 지식이 쌓이거든요. 이 개발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 쭉 쌓이실 텐데 그렇게 익혀가야 이 시험을 좀 보실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필기는 이기적을 봤고요. 실기는 수제비를 봤는데 봤다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이게 필기는 두 번째 책은 진짜 열어보지도 않았고 필기도 보이세요? 반도 안 받고 이것도 다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문제만 풀었어요. 지금 146페이지도 안 풀었거든요. 여기 풀차례라서 해놓은 거고 그 전에 어디까지 했냐면 122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정답 체크하고 정답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봤는데 이 중에 유용하게 나온 게 한 문제도 없었어요. 이 중에 이거 보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법한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실기는 사실 한 페이지도 안 봤어요. 사놓고 이 수제비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샀는데 사실은 한 페이지도 못 봤어요. 안 푼 거 보이시죠? 이걸로 보려고 열심히 생각을 하고 막 처음 산 날 사실 영상도 찍었거든요. 이걸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찍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붙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 책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 추천드렸던 두 가지 책을 보시고 강의도 있어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캠퍼스 같은 데서 강의가 있고 인프런이었나? 어디도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IT식에 관한 강의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거 개발 관련된 전체 지식을 다 수업 시간 동안 가르쳐 드릴 수 없으니까 강사님처럼 이런 지식들을 폭넓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거든요. 책도 보고 하지만 책을 쭉 꾸준히 볼 여유가 없으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개발 관련 계정,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개발 관련 계정을 막 엄청 팔로우를 해놓고 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할 때 이렇게 막 올려봐요. 타임라인 쭉 올려보다가 개발 관련 내용 나 이거 궁금해 그러면 저장하기를 눌러놓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걸 몰아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그런 글을 보면
대략 맥락들이 잡히고 아 이런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익혀 놓으셔야 이 시험도 쉬워지고 현업에 가셔가지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보처리기사는 어려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뭐뭐뭐 해놓은 게 아니라 이번에 2를 갈고 NCS로 개편한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의 자격증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따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자격증 점수 그냥 가산점 1점 받으려고 쓰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NCS로 바뀌고 나서 야, 이 자격증 따면 진짜 실무할 때도 도움이 될까? 수험하는 분들한테 이거 공부 기왕 할 거 자격증 따면 가산점도 붙고 이 내용 제대로 해놓으면 너 실무할 때도 분명 도움 될 거야 라고 수험생한테 도움이 되게 바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 NCS로 바뀐 거 자격증을 따온 사람들은 그래도 너 실무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들은 다 알고 있겠구나, 도메인 지식을 다 알고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 자체의 질을 높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괜히 뭐 그냥 어떻게 그냥 꼼수 쓴다거나 뭐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합격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자격증 따는 의미가 없고요. 공기업 가실 분들 아니면 그런 의미는 없고요. 저도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걸 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저는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봐보고 나니까 아 이거 주변 친구들한테 좀 따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굳이 안 따도 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야 이거 공부해봐, 야 따봐, 이거 실무에 도움 될 것 같아, 잘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방법들은 이거 다 외우면 이 책 다 외우면 합격하겠죠. 찾아보니까 그 블로그 글 쓰신 분들이 이 책에 몇 페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에 있는 거 분명히 다 외우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권 달달달 외우려고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자격증 하나 따려고 100점 받으려고 하는 시험 아니니까 100점 맞기 위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요 60점 턱걸이만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러프하게 책을 보세요. 두세 번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책 보듯이 그냥 쭉 읽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 두 권 그거 보시고, 그거는 글씨도 크고 내용도 좀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요. 두 권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SNS 같은 거 하시면서 그런 개발 관련 스레드를 쭉 보시면 체득이 되실 거예요. 체득이 되셔야 자연스럽게 시험 때 그냥 쭉쭉쭉 쓰시는 거지 외운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체득되신 건 실무에 가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말이 제가 막 길었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시험 너무 빡시게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시험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공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코딩 해본 적도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코딩을 해본 사람, 프로그래밍을 해본 전공자가 이게 어렵다, 그런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커리큘럼에 이게 없으니까. 있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4.5, 4.0 이렇게 맞았어요. 성적이 진짜 좋아. 그런 분들을 허투루 공부했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학교 공부는 잘 하셨을 텐데 실무에 관한 공부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취업하실 거잖아요. 전공 살려서. 그러니까 이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건 개발 관련 컨퍼런스들 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듣고 끝나고 이제 네트워킹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그 사람들끼리 술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다과를 나눌 때도 있는데 그때 막 그냥 가서 대화하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껴가지고 들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에 끼면 되게 그 하루만 해도 아는 나이는 확확 늘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네트워킹 잘 해놓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때 명함도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취업할 때 좋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대졸 신입 뽑는데 너 해볼래? 이렇게 연락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 이 친구 내가 그때 봤는데 싹싹한데?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취업 비리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인맥들을 터놓고 안면들을 터놓고
본인을 사전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책들이요. 수제비가 있고 신화공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NCS 정보처리 기사. 이 책이구나. 제가 이 NCS 정보기술연구회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수제비를 샀는데 이 책이 별도로 있네요. 아니다. 이게 작년 거라서 바뀌어가지고 수제비가 나온 거구나. 그런 것 같아. 이기적하고요. 신화공하고 수제비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뭘 살지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책이 뭐냐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책을 세 중에 아무거나 보시고 달달달 외우면 합격은 합니다.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움이 되도록 다른 내용들 쭉쭉쭉 익혀 가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20분 동안 엄청 떠들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슨 꿀팁이 있겠지라고 보신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꿀팁이란 꿀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책은 뭘 사두셔도 좋은데 달달달 외우지 마십시오. 한 3독 정도 쭉 여유있게 또 다독을 하시고요. 다독을 해서 전체 맥락을 좀 익히셔야 되고 용어들을 진짜 실무에 도움이 되게 익히시려면 SNS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뉴스도 구독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제가 알려드린 책 2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이제 네트워킹 데이 같은 데 가서 익혀보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전공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공모전 같은 데 나가셔가지고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진짜 싹 알게 돼요. 도대체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알게 되니까 그걸 단답형으로 용어를 써야 되는 시험이라 그러면 꿀이죠. 겁나 쉬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신 학습 영상 같은 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푹 쉬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